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해 약속한 60일 협상 시한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란전에서 체면을 구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미국에서 필수 백신 접종을 면제받는 어린이의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휴스턴에서 중학생들의 다툼이 총격으로 번져 한 명이 숨졌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해 약속한 60일 협상 시한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는 없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첫 소식 재희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가리켜 이곳이 미국의 새로운 영토라고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I like the idea of declaring it a territory. We have total control over the strait. Now they can be a nuisance. 이란과의 종전 양해 각서에 명시된 60일간의 협상 시한이 만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더 연장할 생각이 없다며 이란이 백기투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란과 진행 중인 협의나 대화는 없고 예정된 것도 없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광범위한 합의 위반으로 협상은 시작도 못한 거라며 양해각서에 담긴 60일간의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متن یادداشت تفاهم و لذا اساساً اون بحث 60 روزه هم موضوعیت نداره. 이란은 미국이 양해각서에 명시된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태평양에 배치됐던 미 해군 항공모함까지 중동으로 이동해 태평양 지역 안보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이란전에서 체면을 구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기화된 이란전의 해법을 찾지 못하며 동맹국의 화풀이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악시오스는 이란전에 참여하지 않은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의 분노가 커지고 있으며 모범적 동맹국이란 평가를 받은 한국이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안보 관계를 트럼프가 개인적, 정치적 안갚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can't go around and protect all of these countries, especially when they're not there to help us. 트럼프의 한국 관련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CNN은 트럼프가 말한 주한 미군 병력 현황과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주장은 모두 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관계를 관장하는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선 여야 지도부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엔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이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조속한 투자 이행 등을 요구한 걸로 전해졌는데 트럼프가 대미 투자 압박 수단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수세대에 걸쳐 미국의 힘을 증폭해온 동맹 관계망이 트럼프 집권 2기를 거치며 점차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듯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야외 실기동 훈련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최재영 기자입니다.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위의 방패 UFS가 실시되는 가운데 어제 오후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UFS 지휘소를 비운 채 서울 국방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서 브런슨 사령관은 안규백 국방장관과 축소 방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축소 대상은 이번 UFS 기간 중 14건으로 계획된 한미연합 야외 실기동훈련. 우리 군 관계자는 SBS에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땐 우리 군의 실기동훈련 축소 요청을 미군이 받아들였다면서 이번엔 미군이 축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한국군 주도 연합훈련은 한국군만 하고 미군 주도 연합훈련은 미군만 하는 식으로 한미 군 당국이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외 실기동 훈련 14건 가운데 많게는 10건 이상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상징과도 같은 상륙훈련은 이미 한국군 단독훈련으로 축소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UFS 총지휘소를 두고도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지휘소는 경기 성남의 CP 탱고인데 그제 한때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진 겁니다. 이후 주한미군 측 지침에 따라 지휘소는 다시 CP 탱고로 옮겨졌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미국에서 필수 백신 접종을 면제받는 어린이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유치원생 가운데 필수 백신을 한 건 이상 맞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4.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0.6%포인트 오른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면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아이다호로 17.5%였고 유타와 오리건, 애리조나도 10%를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종교나 개인적 신념에 따른 비의료적 이유가 많았습니다. 한편 올해 미 전역의 홍역 확진자는 2,500명을 넘어 3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휴스턴에서 중학생들의 다툼이 총격으로 번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4시 반쯤 휴스턴 남서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2명이 며칠째 이어오던 말다툼을 스쿨버스 안에서 다시 시작했고 이후 아파트 단지까지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 2명이 개입해 한 명은 권총을, 다른 한 명은 소총을 꺼내면서 총격이 벌어졌고 남성 한 명이 숨지고 또 다른 한 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총격에 연루된 남성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체포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당국은 남성 2명이 다툼에 개입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톨레도의 한 산업 재활용 시설에서 잇단 폭발과 함께 대형 화재가 발생해 직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톨레도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쯤 브렌트 인더스트리에서 2차례 폭발이 발생했고 거센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건물 절반 이상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공장 안에는 화학 물질과 인화성 용제가 든 탱크가 있었고 이 가운데 일부가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발 직전 건물 안에 있던 직원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도심에서 헬로윈 가면을 쓴 남성이 여성을 뒤쫓으며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2일 새벽 5시 반쯤 필라델피아 시청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조깅 중이던 40대 여성을 뒤쫓으며 죽을 준비가 됐느냐고 반복적으로 위협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달아나는 과정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영화 척키를 연상시키는 가면을 쓰고 있었으며 범행 뒤 인근 지하철역으로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발견할 경우 접근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테슬라가 핸들과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이르면 이달 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미 IT 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달 중 사이버캡을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인승으로 설계된 사이버캡은 사람이 직접 차량을 제어할 수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테슬라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원격 운영자가 차량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트코가 시니어 고객을 겨냥해 메디케어 보험 사업에 진출합니다. 코스트코는 비영리 보험사 스캔과 손잡고 정부의 기본 메디케어에 처방약과 시력, 청력 관리 같은 혜택을 더한 보험 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우선 2개 주에서 이런 메디케어 상품을 선보이고 또 다른 1개 주에서는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충보험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코스트코는 기존에 운영 중인 약국과 안경, 보청기 서비스 등을 보험 혜택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매 지역과 보험료, 구체적인 혜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 연방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챗GPT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오픈 AI는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더 강화된 안전장치와 함께 학습과 창작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이 90분 이상 쉬지 않고 챗GPT를 사용하면 휴식을 권고하고 조용한 시간이나 학습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도 추가됩니다. 9 of 10 teens are using ChatGPT today for learning, and the goal is for this to be a learning tool for teens. 챗GPT는 또 이용자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막고 민감하거나 사적인 사진을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안내하는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챗GPT와의 부적절한 대화가 청소년의 피해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3% 넘게 밀렸고 S&P 500과 다우도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 분류는 기술주가 2%, 산업재와 소재도 나란히 1%대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기한이 종료된 가운데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추가 대화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고 브렌트유와 WTI 모두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채권 시장을 자극했는데요. 여기에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물량이 시장에 꾸준히 유입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를 위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까지 겹쳤습니다. 이 같은 물량 부담이 채권 시장에 집중되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장중 5.3%를 웃돌며 2007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동안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성장주와 기술주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락한 가운데 마이크론이 7%대, SK하이닉스 ADR은 9% 넘게 미끄러지는 등 반도체 관련주에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이것이 다시 채권 금리를 끌어올려 증시를 짓누르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FOMC 의사록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공개되는 가운데 개장 전 타겟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아틀란타 총영사관이 한인 인구가 많아진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최초로 다음 달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과 국립한글박물관이 케이콘 LA 2026에서 조선시대 시조집, 청구영원과 K-팝을 접목한 콘텐츠로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렸습니다. 사흘 동안 약 14만 2천 명이 찾은 행사에서 시조부채와 카드, 포토카드 등 준비한 굿즈 3만 개가 모두 소진됐으며 한글 손글씨 엽서 체험에도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청구영원의 시조를 현대적인 K-팝으로 재해석한 내 마음 한 조각이 큰 관심을 받으며 K-팝을 통해 한글과 전통문화까지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LA시 레크레이션 공원국이 8세 이상 주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첫 LA시티 후프스 챌린지를 오는 9월부터 개최합니다. 대회는 9월 12일 지역 예선을 시작으로 19일 지역 결선, 26일 최종 시티 챔피언십으로 이어지며 남녀별 5개 연령대에서 최고의 슈터를 가립니다. 우승자에게는 LA 클리퍼스 홈경기 티켓과 맞춤형 유니폼 등이 제공되며 참가비는 $5로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뉴욕주 로체스터의 식품업체 햄프턴 그로서스가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그래놀라 8종을 자발적으로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 12일까지 전국에 유통됐으며 현재까지 관련 질병 발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FDA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를 통해 전액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1:1 P2P 멘토링 학업지도 프로그램 가을학기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2주 동안 진행되며 멘토는 9학년에서 12학년, 멘티는 1학년에서 10학년 학생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매 학기 미 전역과 한국에서 약 50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총 $10,000 규모의 장학금 지원 자격도 주어집니다. 애틀란타 총영사관이 다음 달 22일에서 23일 최초로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여권과 공증, 재외 국민 등록 등 순회 영사업무를 실시합니다. 총영사관은 이번 순회 영사는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와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공장 가동으로 현지 한인 인구와 영사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사바나 한인회는 현재 한인 인구가 약 2,000명에 달한다며 정기적인 순회 영사 서비스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란 전쟁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양하겠다고 말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조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사양했다고 전날 자신의 SNS에 쓴 내용을 육성으로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Would you like to give us a little hand? We don't need help with Iran, but if you'd like, give us a hand with Iran. He said no thanks.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정부는 이란의 비핵화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 등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조율을 계속해왔다며 앞으로도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원론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우리 측 대응에 불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거란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제 공조 등을 앞세우며 대응 수위를 조절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을지연습 국무회의에서 자주 국방과 한미동맹의 함수 관계에 대해 이렇게 힘줘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됩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제안에 대해선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면서 특히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안정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한국 소식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당청 관계와 관련해 벽이 없는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탈당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가 축하 인사차 국회를 찾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포옹합니다.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에 이런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의 그 책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김 대표의 첫 당직 인사에선 전임 정청래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한정혜 의원이 당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맡은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패배한 정청래 전 대표는 김민석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고 정청래는 졌지만 지지자들은 이겼다며 지지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탈당하면 안 됩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 여러분들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저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친청계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은 불공정 전당대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흑역사로 이번 전대 관리가 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불공정에 대해서 당원들이 분노하고 계시고요. 임기 2년으로 2028년 총선 공천권도진 김민석 코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는 어떻게 꾸려질까?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필두로 친청계 3명, 친명계 2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그리고 김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으로 전체 9명 중 과반이 김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입니다. 김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은 청년층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내일 민주당은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권 경쟁자였던 김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만찬을 합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엔비디아와 LG가 피지컬 AI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젠슨 황 CEO와 구광모 회장이 미국에서 만난 데 이어 이번엔 젠슨 황의 딸이 LG전자의 로봇 훈련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사람의 손동작에 따라 휴머노이드 로봇이 물품을 분류하고 무거운 철판도 들어옮깁니다. LG전자가 서울에 구축 중인 데이터 팩토리, 이른바 로봇 훈련소입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딸이자 엔비디아 피지컬 AI의 제품 전략 등을 담당하는 메디슨 황 수석이사가 오늘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젠슨 황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만나 피지컬 AI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 나흘 만입니다. 로봇 훈련소는 LG와 엔비디아 로봇 동맹의 집약체입니다. LG가 로봇 몸체와 제조 물류 현장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엔비디아는 로봇의 뇌, 소프트웨어와 합성 데이터 기술 등을 제공해 로봇 데이터를 쌓고 이를 통해 피지컬 AI 기술력을 고도화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 연말까지 확보하게 될 로봇 데이터 분량은 10만 시간, 약 12년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수십 년간 LG전자가 현장에서 확보한 고품질 데이터와 엔비디아 솔루션을 결합을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선순환 체계를 완성할 것입니다.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은 이미 축적된 방대한 문서와 이미지 등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지만 피지컬 AI는 실제 로봇의 행동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은 정부 지원과 민간 기업 주도로 전국 곳곳에 수십 곳의 로봇 훈련소를 이미 운영하고 있고 미국과 독일 로봇 기업들도 데이터 훈련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결국엔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경쟁이 지금 벌어졌다. 10년 뒤 1조 달러 규모로 전망되는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국내 기업들의 과제로 꼽힙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용산 어린이 정원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세대 몫까지 소진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3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용산공원 부지. 주한미군 기지였던 곳으로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의 왼쪽
전체의 10%인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용산 어린이 정원은 지난 2023년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정부는 이 부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소형 평수 위주로 설계할 경우 최대 2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1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군과의 협의나 오염토 정화 문제 등 문제를 극복해 집을 짓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며 어린이 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와 야당이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터라 정부가 청년 주거 불안의 해소란 명분을 통해 반대 논리를 돌파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원 부지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에 여러 차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이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서 당장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미래 세대의 몫까지 소진하면 안 된다고 SNS에 썼습니다. 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용산공원에 넣겠다는 것은 한 정권이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의 방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한 후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이라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네, 용산공원 개발을 놓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 외에도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 오늘 낮 용산 어린이정원 입구. 용산구 주민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아파트 조성 결사 반대, 주택 공급은 다른 곳에서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아파트 공급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공원이 들어선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반대하실 만한 것 같고요. 민간 주택이든 임대 주택이든 상관없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입지 좋은 도심에 공공주택이 있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그런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원을 반만 살리고 이제 거기 아파트를 지으면 어떨까.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별법 개정과 토양오염 정화 등 넘어야 할 절차도 많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4,500가구 공급 후보지로 발표된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미 2018년부터 개발 사업이 추진돼 장기간 재상권 행사의 제약을 받아왔는데 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발 뒤 땅을 돌려받는 환지 방식의 토지 보상은 불가능해질 거란 우려도 컸습니다. 일정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9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왔는데 집단 한지를 받으실 분들은 집단 한지를 받는 모든 게 다 정리가 돼 있었는데 지금 LH로 가게 되면 100% 강제 수용 방식이랍니다. 대책 발표 직후부터 잇따라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현장 갈등 조정을 위한 세밀한 조치가 신속한 공급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일본 치바현에서는 침수 차량 수천 대가 아직 도로에 방치돼 있습니다. 추돌 등 2차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문준모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집을 나와 지인의 집으로 차를 몰던 여성. 상황을 알리기 위한 긴박한 통화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물이 깊어집니다.
차를 돌리려는데 물에서 떠오른 하얀 물체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합니다. 나중에 보니 가드레일이었습니다. 가까스로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차량은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이렇게 주행 중 피해를 입은 차량이 많습니다. 완전히 잠겨 물속에서 비상등만 깜빡이는 차량들. 이번 폭우로 숨진 13명 중 최소 4명이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했습니다. 닷새가 지난 지금 석 달치 비가 12시간 만에 쏟아진 지바시에만 차량 2,500대가 도로에 방치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침수 피해 차량 여러 대가 견인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쪽지만 남겨두고 차도 한 차선을 가로막고 있고 이쪽에는 인도 위에 아예 차량 한 대가 덩그러니 방치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차주도 애가 탑니다. 횡단보도 위에 서 있는 이 차량은 창문도 열린 채 이렇게 방치돼 있어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짐작해야 합니다. 방치된 침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2차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이 워낙 많은 데다 휴가철이라 동원할 수 있는 견인차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人も足りないですし、車両も足らないですし、なかなか一気には片付かないですね。気が遠くなりますね。いつ終わるんだろうのレベルですよね。 지바시 측은 최대한 갓길로 이동시키고 차량 뒤에 형광 테이프를 붙이는 등 추돌 사고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지바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와 전술 변화를 보면 미국의 관심이 북한보다는 중국으로 바뀌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북한 역시 남북을 서로 다른 국가로 정의하고 나섰습니다. 한미관계, 남북관계, 한중관계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